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기자협회보가 매년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현안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긴 하는데 기자들이 보는 그 언론에 대한 시선 같은 것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가 올해 꽤 나와서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자협회보에서 했던 것 중에 관심이 가는 대목은 본인의 소속사를 제외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가 어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좀 재밌는데요. 응답자의 22.3%가 JTBC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KBS가 7.5%, 그리고 한겨레가 6.9%로 2, 3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이 경향신문, 연합뉴스가 5.2%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다음이 SBS 4.3%고요. 그 다음이 한국일보 2.3%고요. 한국일보가 왜 그 순위에 올라갔나요? 글쎄요, 뭐 어쨌든 뭐 2.3%면 굉장히 좀 미미한 수치긴 하죠. 참 이해할 수 없네 그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온 언론이 하나 있는데 예.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조선일보 1.6%입니다. 아이고 조선일보가 한국일보 많이 따라잡았네요. 그래서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도 신뢰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YTN이 1.3, 그 다음에 MBC, 중앙일보, 한국경제가 각각 1%였는데, 아이고 MBC 굴욕이네요. 예. 네, 저는 MBC가 여기에 껴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영향력을 보면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본인 소속사를 제외하고 어느 언론이 가장 영향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자들은 JTBC를 가장 많이 답하긴 했는데 이게 무려 41%나 나왔어요. 그리고 2위가 조선일보였습니다. 15.4%였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신뢰하는 기자들은 몇 명 없는데 그럼에도 이 기자들은 조선일보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3위는 KBS 13.4%고요. 그 다음에 연합뉴스가 8.2, 한겨레가 4.3 순이었습니다. 추세를 보면요. 예. JTBC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는데 올해도 1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신뢰도가 33%였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22.3%니까 꽤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KBS는 지난해 3위였는데 이번에 2위로 올라섰다고 하고요. 반면에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9회 연속 한겨레가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오. 그런데 한겨레가 작년에 2위로 내려오더니 올해는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네, 이 영향력에 있어서는 JTBC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띄었는데 JTBC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답한 기자가 2014년에는 1.6%에 그쳤어요. 네. 그런데 2015년에 4.2, 2016년에 11%, 그리고 2017년에 17.8%를 기록했고 올해는 4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JTBC가 대체 불가가 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한겨레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최순실 국면에서 어쨌든 이 최순실의 이름을 처음으로 지면에 넣었던 것이 한겨레긴 한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한겨레 보도가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2016년 이후에 JTBC가 확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뭐 탄핵 집회 이런 것들을 그 의제를 JTBC가 선도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 네. 일단 무엇보다 이 종이신문 자체를 요새 기자들도 많이 안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자들 도덕성 시비도 있었고요. 네, 그런 면도 있었고요. 폭행 사건, 마약 사건, 그리고 또 덤벼라 이 사건도 있었고. 네. 조선일보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조선일보 영향력은 2위로 나왔습니다. 15.4%를 기록했어요. 아 참 별 그 쓰레기 같은 신문을 이렇게 본대요. 어? 영혼이 망가지게. 그러게요. 어쨌든 신뢰는 가진 않지만 어쨌든 영향력은 있다라고 아직도 기자들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기자들과 그다음에 이 일반 시민들의 좀 간극을 보여줄 수 있는 설문도 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가 3.3%, 하지만 대체로 잘 수행하고 있다가 49.2%였어요. 그러니까 한 52.5%가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봤고, 반면에 별로 수행하지 못한다가 39.3%,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가 3.6%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언론이 뭐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본 건데, 요거는 좀 많은 분들과 인식의 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인식의 괴리가 있다는 거는 기자들도 아는 모양인지, 국민들이 언론 전반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5.6%가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54.4%가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해서 한 60% 이상이 우리나라 언론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매우 신뢰한다가 1%, 그다음에 대체로 신뢰한다가 35.7%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자로서의 업무를 뭐 수행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사람들이 잘 몰라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조사 결과는 기자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었는데, 응답자 비율의 56.1%가 만족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제 생각보다는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이다가 31.1,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가 11.8%였고요. 그리고 이제 현안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기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그러니까 80% 이상이 이번 4.27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12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기자들의 의식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모양이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기자들의 언론에 대한 평가와 시민들의 언론의 평가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뭐 이미 기성 언론에 대한 희망을 많이 접은 것 같은데, 우리 기자들은 동료 매체에 대한 애정도 또 높은 것 같고, 모니터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영향력 2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자꾸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낸 신문 비난은 들을지언정 영향력은 있다, 이런 자뻑으로 계속 이 폐악질을 일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의 기사를 기자들이 보면 또 이제 우라카이 하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재밌는 보도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게 미디어오늘 보도인데, 뭐 예전에 몇 번 전해드린 바는 있습니다.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종 소개를 해드린 내용인데요. 군축 오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가 지난 3월 31일에 낸 기사인데, 3월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 북측 대표로 참석했던 리선권 조국평화 통일위원장이 오는 8월 15일에 남과 북한이 군비 축소에 관한 회담을 열자고 말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군축이란 게 이 당시만 해도 엄청난 내용인데, 이런 말을 리선권 위원장이 회담 자리도 아니고 헤어지면서 지나가는 듯 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통일부도 군축이 아니라 천혜성 차관이 그 즈음에 생일이어서 경축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주환 기자가 자기 오보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 가족의 출신지가 북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평안도 함경도 사투리를 잘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언뜻 들으면 뭐 군축 같기도 한데, 근데 맥락과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고 그게 오보가 아니라니 좀 황당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김주환 국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절대 오보가 아니기 때문에 8월 15일까지 기다려보라,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근데 미디어오늘도 참 지독한 게, 그걸 8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군축회담을 안 하는 걸 보고 김주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더 황당한 거는 아직도 김주환이 이거를 오보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들이네. 예. 네, 이 사람도 참 지독하죠. 네. 김주환 국장이 미디어오늘에 뭐라고 했냐면, 리선권은 함경북도 사람이다. 우리는 지방 사투리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 보도할 때 평안도 함경도 출신 탈북자 10명에게 들려줬다. 10이면 10 모두 다 군축이라고 했다. 명색이 전문 기자인데 확인하지 않고 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명색이 전문 기자인데 라는 이 말이 참 낯뜨겁죠. 그러니까 군축인지 아닌지
당사자 그게 안 되면 적어도 그 말을 앞에서 들은 천혜성 차관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죠. 무슨 전문 기자가 탈북자들한테 발음을 들려주고 이게 군축이 맞다야 이렇게 결론을 내는지 예.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대목이었는데요. 일반 사건 사고와 달리 남북관계 뉴스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흐름을 봐야 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도 군축을 말했고 4.27 판문점 선언에도 군축이 나온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그러니까 광복절이죠. 광복절에도 비무장지대, 공동 번역의 바다 등을 언급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군축의 흐름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는 몰라도 지금 군축의 흐름이 있는 거니까 당시 보도가 오보가 아니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지금 이제 전두환 사망 기사를 써놓고 아니 전두환이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망 기사냐 오보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기다려봐라 전두환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지금 전두환 사망 기사를 쓴 게 오보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문 기자라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8월 15일이 두고 봐라라고 했지만 뭐 8월 19일에는 군축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그때 이제 군축하자 뭐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난 거죠. 근데 8월 15일을 기다린 것이 비단 미디어 오늘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위원들이 아 이게 좀 애매한데 경축인지 군축인지 그러면 한번 8월 15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8월 15일이 지난 지금에서는 아마 요거 관련해 제재 얘기가 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를 할지 뭐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예. 어쨌든 이 사람이 지난 사장 선임 국면에서 정찬영 현 사장하고 사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한 사람이에요. 최종 2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YTN 구성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성근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